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J 베럿의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왜 이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상 카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RJ 베럿에 대한 트레이드를 랩터스가 알아보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보고 싶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그 트레이드를 준비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팀들로부터 베럿에 대한 트레이드에 관심과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브랜든 잉그램 영입을 통해서 RJ 베럿은 랩터스와 이별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브랜든 잉그램 트레이드 패키지에 RJ 베럿을 랩터스는 포함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미래의 랩터스를 생각했을 때 5년, 10년 같이 가기 힘든 선수라는 정도의 판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럿을 트레이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트레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격에서의 교통정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랜든 잉그램이 랩터스에 오게 되면서 RJ 베럿과 공격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서는 팀 내 수비 개선이 그 목적입니다. 사실 RJ 베럿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결코 좋은 수비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비가 좀 흠결이 있는 선수가 베럿 혼자라면 어느 정도 팀에서 커버하겠지만 그레이디 딥까지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선수도 아니고 RJ 베럿을 트레이드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또 들 수 있겠는데요. 조금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RJ 베럿의 잔여 계약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다음 시즌까지 약 59밀리언의 잔여 계약이 남아있고요. 평균 20득점을 해주는 선수로서는 계약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레이디 딕의 가치 때문입니다. 현재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그레이디 딕, 높은 포텐셜로 인해 스카티 반주와 더불어서 거의 언터처블인 선수이고요. 후술하겠지만 그레이디 딕과 RJ 베럿이 수비가 나쁜 이유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레이디 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딸리는 거지 수비에 있어서 센스는 팀 내에서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RJ 베럿은 좋은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BQ라고 해야 될까요? 수비 센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베럿은 트레이드 에셋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평균 20득점을 찍는다는 것 자체를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요즘 고득점의 시대라고 하지만 평균 20득점을 넣어주는 선수는 엘리트 스코어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트 스코어러를 매 시즌 30밀리언 이하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팀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잔여 계약도 2년이기 때문에 만일 베럿을 영입한 팀이 베럿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악성 계약으로 묶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즉 새로 이적한 팀에 잘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트레이드를 만기 카드로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안고 가다가 그냥 샐러리를 덜어내면 됩니다.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베럿을 데려가는 팀은 베럿의 수비력을 보고 데려가지 않습니다. 공격력을 보고 데려가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베럿이 좋은 피지컬로 인해서 대인 수비는 악착같이 따라붙는다는 점이겠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RJ 베럿 같으면 롤플레이어의 1라운드 픽은 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1라운드 픽이 탑 10이나 로터리 픽이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로터리 픽 바깥 18번 픽이라던가 23번 픽 이런 정도의 픽이라면 충분히 RJ 베럿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런 하위권 1라운드 픽 2장을 받으면서 트레이드 하고 싶지만 그게 어렵다면 1라운드 픽 1장에 2라운드 픽 복수를 받는 것도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랩터스의 니즈 가장 큰 문제는 앞선 수비의 개선이겠죠. 이 딕과 베럿 평균 이하의 수비수들 덕분에 앞선 수비는 굉장히 랩터스 헐거웠습니다. 그렇기에 랩터스가 원하는 선수는 데릭 화이트나 드루 헐러데이처럼 볼 소유가 적고 허슬이 좋은 그런 가드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귀한 선수는 남에게도 귀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선수들을 요구하면서 딜이 질질 끌리는 것보다는 선수들보다는 픽에 중점을 둔 트레이드를 통해서 랩터스가 RJ 베럿을 트레이드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구단들이 다 매니지먼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 트레이드하면서 왕창 받아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RJ 베럿 여러 팀으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팀들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시카고 불스, 애틀랜타 혹스,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 4팀이라고 합니다. 빨리 트레이드를 하면 사실 랩터스 입장에서도 교통정리도 되고 오프시즌에 훈련도 많이 하고 좋긴 한데요. 그렇지만 RJ 베럿이 나쁜 선수도 아니고 급하게 딜을 알아보면서 손해를 볼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팀들이야 다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겠구나 싶은데 사실 시카고 불스는 왜 이 리스트에 끼어 있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트레이드 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혹스 같은 경우에는 RJ 베럿을 영입함으로써 트레이 영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베럿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틀랜타 혹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강화가 목적이므로 주축 선수들을 랩터스에 트레이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적당한 자원들을 받으면서 픽을 껴서 트레이드하는 것이 양 팀은 다 맞는 핏인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지금 애틀랜타가 오콩무, 리샤세, 데니얼슨 등 좀 언터처블인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픽을 내주는 것이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제일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지난 시즌 12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이로 인해서 변화를 주기로 다짐한 세크라멘토 킹스. 따라서 3점 슛이 가능한 RJ 베럿은 드로잔보다 더 팀에 잘 맞는 핏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랩터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키건 머레이를 받고 싶겠지만 반대로 세크라멘토 킹스는 무조건 머레이를 킵하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릭 몽크나 키언 앨리스 정도가 랩터스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수 같습니다. 참 꿈만 같은 드로잔의 랩터스 리턴은 이제 픽을 몇 장 끼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나도 팀과 잘 맞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가서 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를 제안받더라도 랩터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RJ 베럿의 샐러리를 맞추기 위해서 해리슨 반즈가 포함되는 것은 필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랩터스가 탐낼 만한 선수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 자원이 많기 때문에 픽을 포함해서 패키지를 꾸리기에는 가장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드래프트가 끝난 후에 RJ 베럿 트레이드는 천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의 분위기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4경기 꾸준한 활약을 바탕으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파이널에 올리면서 컨퍼런스 파이널 MVP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랩터스 RJ 펠튼이라는 선수와 워크아웃을 최근에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이 RJ 펠튼 랩터스가 좋아하는 경험 많은 수비 좋고 슛이 되는 포인트 가드 자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RJ 펠튼과 레이몬드 펠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고입니다. ESPN의 윈드호스트가 랩터스가 빅딜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고 기회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언제나 아데토쿤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매 랩터스 톡을 연재할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드래프트가 정말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6월 26일, 27일 NBA 파이널이 끝나고 약 일주일 후 바로입니다. 만일 게임 7까지 갈 경우에는 끝나고 3일 후에 바로 드래프트가 이어질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NBA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